저희가 오늘 대표이사의 최적의 급여로 잡았는데 지금 급여를 책정할 시기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주제로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가 절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대표님들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강의에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결산이 지금 3월이신데 지금 결산하시는 거는 보통 12월 결산이시거든요. 근데 9월 결산이 있으시고 12월 결산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분기 결산하시는 것마다 이제 정기주총이 틀리세요. 근데 보통 다 12월 결산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급여를 조정하실 때 저희가 급여를 몇 월 달부터 올려야 되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전에 제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쭉 법인은 한 지금 18년 정도 컨설팅 자문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하는 것 중에서 우리 아이들은 10중 9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중소기업을 잘 되기 위해서 한다는 소명을 갖고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소득 디자인 주제로 오늘 할 건데요. 최적의 급여라고 했는데 저희는 디자인이라는 좀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전공해서 그런지 이제 대표님들 1년에 한 1000건 정도는 미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득에 대한 부분들, 소중한 부분들을 재탄생시키는 그런 좀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해서 제가 임의대로 디자인이라는 이야기를 좀 붙여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득세, 그다음에 건보료, 상속세, 증여세, 청산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내 급여를 측정하는데 왜 상속세, 증여세, 청산소득세까지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하실 텐데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괜찮으실까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강의 도중에 질문하실 거 그냥 편안하게 지금 1교시라서 좀 릴렉스하는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하게 질문하실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원급여는 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하죠. 그래서 노동법에 이제 통제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고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큰일이 나요. 벌써 노동부에 신고가 되고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임원의 급여는 제가 무보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칙은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1년에도 한 1000개의 업체를 미팅을 하는데 이 임원의 보수계약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님들 보수는 받아가세요. 요즘은 이제 안 받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작게라도 보수는 받아가시는데 이 보수계약서 있으세요? 그러면은 거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보수계약서가 없는데 급여가 발생됐고 상여금을 받아가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됩니다. 그래서 상법과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정관에 있으면은 안 해도 됩니까? 정관에 있으셔도 보수계약서는 따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계약서 작성하시는 걸 많이 놓치세요. 근데 근로계약서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아까 정관에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정관에는 어떤 한도를 정해 놓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연말에 가서 저희가 이제 급여 보수 받으신 대장을 펴보면 이제 보수계약서는 거의 없으셔서 급여 대장으로만 대체를 하시는데 급여 대장을 보면 또 천차만별이에요. 상여금을 연말에 가서 엄청 넣었다든지 아니면 급여에다가 갑자기 금액을 엄청 넣었다든지 그런 거 다 소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상법, 민법 이렇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질문하셨듯이 정관 주주총회 등에 의해서 지급 기준이 없거나 지급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비용으로 앉혀주고 다시 입금 상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법 제1182조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이제 정관에 대표님의 이제 보수라든지 상여라든지 퇴직금 규정을 넣어놓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플러스 하나로 보수 계약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유기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임원은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주주총회로 결의를 정한다. 이렇게 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없으시죠? 예. 여기까지는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법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리고 정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정관에서는 보통 얼마의 부도를 갖고 가냐. 아까 보수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정관에는 보통 한도를 정해놓습니다. 보수 한도, 그 다음에 퇴직금 한도. 예.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근데 대표 임원들에 대한 보수는 상한선을 정해놓기 위해서 보통 계약서를 많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정관에 사회통념상 이상이 없는 한도를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막 5억이 나오고 이러는데 대표님 보수가 10억이다. 이런 것들은 사회통념상 조금 어긋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액은 왜 20억으로 해놨어요? 왜 50억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임원이라 하는 부분은 대표 사내이사 단일 대표님이실 수도 있고 사내이사가 여러분이실 수도 있다. 그래서 임원에 대한 등기부 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임원들에 대한 보수 총 한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보수를 지급하는데 이 한도보다 내가 좀 높게 책정을 하고 지급을 해야겠다 그러면 정관을 개정하셔야 됩니다. 이 한도 금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보수 한도를 정정하시면 되고요.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보수하고 퇴직금은 별개이기 때문에 정관에 별도로 한도를 책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관을 확인해 보셨을까요? 다들 있으시겠죠. 여기에 이제 강의 매번 오시고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기본이세요. 근데 기본인데 많이 안 돼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수 규정을 따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올해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은 과거 5년치는 소급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소득세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5년치를 추징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급여 받은 거는 이제 상여금 처리되는 거는 물론인데 비용 처리를 안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법인세가 추징이 돼서 나오겠죠.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내가 받은 거고 어차피 비용 처리 안 되는 거 법인세 조금 더 낸다고 치고. 근데 무서운 거는 5년치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여서 나와요. 그래서 대표님이 만약 보수가 1억이다. 그러면 보통 가산세하고 그리고 법인세 송금불산입 된 거 법인세 추징하고 하게 되면 그냥 국세청에서 나올 때 1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5억 이상의 추징이 되시니까 단지 이 서류 하나를 만들어놨다 안 만들어놨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꼭 오늘 강의 듣고 돌아가시면 근로계약서 작성하듯이 대표님의 임원보수계약서를 꼭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식은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쪽으로 이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양식이나 이런 것도 보내드리면 되고요. 주총회에서 도장 꼭 찍어서 5년치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수의 구성 및 대상 기준, 여기서 임원의 보수, 월급여, 상여. 그리고 아까 제가 12월 결산은 급여 보수를 몇 월부터 좀 바꿀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 1월 1일 날짜로 급여를 인상하거나 낮추거나 많이 하세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12월 결산이시면은 저희가 회계년도 결산하시고 3월 정기 주총하고 보통 보수는 4월 1일부터 그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급여를 12월부터 올렸다 이런 거 갖고 뭐 수청에서 문제될 건 아니지만
원칙은 4월 1일부터 보수를 개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규모가 좀 있고 회사 자체에 이런 회계 관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 회사들의 그 보수 대장을 보면은 이런 게 정리가 잘 돼 있으세요. 보수도 딱 4월 1일부터 상여금도 1년에 2번 딱 결정해가지고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어느 해는 뭐 급여 처리를 12월에 밤창 난다든지 12월부터 보수를 올린다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회사들은 계속 세무조사가 나오면 딱 보면 알아요. 티가 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제가 세무사는 아니 구세청 세무사는 아니지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제 눈에도 보이는데 예, 구세청 세무사들은 더 잘 보이겠죠. 예. 그리고 임원의 보수 매년 이사회를 통해서 결의한다. 이사회가 없는 데는 주주총회에 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사회 결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자본금 10억 이상이시면 이사회를 3명 이상 두셔야 되고요.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이사회를 3명 이상 두지 않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안 하셔도 되는데 자본금이 10억 미만인데 뭐 이사가 5명, 6명, 7명 이렇게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있는 회사들을 여쭤봐요. 제가 가서 대표님 이사가 왜 이렇게 많으세요? 그러면은 주식을 갖고 있어요. 이래요. 예. 주주하고 예, 이사, 그러니까 임원하고는 다른 개념이신데 그거를 혼돈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뭐 정관을 하나 개정하거나 어떤 결의를 하실 때마다 그분들 다 의결하셔가지고 예, 도장 찍고 너무 번거로우시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대표님도 이사가 그렇게 많다. 그럼 의결하시기가 너무 복잡하시니까 10억 미만인 회사들은 임원에서 조금 사임하시고 좀 다 정리를 하셔서 예, 임원은 3인 이하로 놓으시면은 의결하시기가 편하세요. 주주는 뭐 10명, 100명이고 상관없습니다. 예. 대표님 이해하시죠? 제 말이 좀 빠른가요? 됐어요? 이게 적당한가요, 대표님? 예. 그리고 상여는 이제 정기상여, 특별상여가 있는데요. 상여금에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에서 자주 보는 게 이 상여금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12월에 결산하게 되면 이익에 대한 상여, 특별상여를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임원들, 이제 직원들의 상여는 안 나갔는데 임원의 상여가 갑자기 12월에 나갔어요. 왜? 회사에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 아까 한 해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5년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한꺼번에 나와요. 아까 대표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꺼번에 나오면 법인세, 가산세 한 20% 붙여가지고 5억 정도 확 나가죠. 제가 과거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보수를 갖고 이렇게 막 세무조사가 나오고 수징을 하고 이런 경우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저기 경기도 동두천에도 이거에 관련돼서 세무조사가 나오고 합니다. 왜요? 지금 세수가 모자라니까. 세수가 모자라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세무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은 직원분하고 좀 동일하게, 거의 동일하거나 뭐 크게 차이 나지 않게 상여에 대한 규정도 꼭 반드시 넣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금 나갈 때도 명절, 휴가, 연말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은 설 상여 나가고 추석 상여 나가고 그다음에 여름 휴가 상여가 나가는데 대표님만 갑자기 연말에 나가신다든지 이런 것들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요. 네. 대표 급여하고 네. 직원 급여 네.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에는 최저임금을 지키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근로 근속 연수에 따라서 급여를 이제 올려주시면 되는 건데 임원은 상관없습니다. 직원하고 크게 차이가 나도 보수가 차이가 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거는 회사의 이익이 나면 어차피 주주들이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으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이제 이익이 났을 때 상여금을 뭐 이렇게 차이가 많게 난다든지 아니면 임원 중에서 어떤 분은 상여금을 지급 안 하고 대표님하고 사모님만 그러니까 상여를 받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임원 상여도 몇 프로 이렇게 하면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면 뭐 30%. 네, 맞습니다. 그 차이는 많이 나도 네네네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네. 예,
뒤에서 제가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퇴직금이나 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금도 이제 직원은 뭐 100%, 그다음에 대표는 뭐 500% 이렇게 막 적어놓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정관상에는 임원에 대한 것만 넣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 회사의 이사, 명함을 파고 다니시는 상무 뭐 이런 분들이 다 나중에 그런 게 분란의 요지가 돼요. 내가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주셔야 되는 그런 분쟁거리들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제 답이 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임원 보수 계약서는 이런 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월급여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근데 월급여가 들쑥날쑥해요. 1월달에 3천만 원 받고 12월달에 뭐 5천만 원 받고 뭐 이러시면 그거를 월별로 써놓으시면 돼요. 예. 과거치에서는 매달 이렇게 틀리게 지급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예전 거는 그냥 그대로 써놓으시면 되는데 저희가 임원 보수를 작성할 때는 25년도 3월에 결산할 때는 이거를 작년 걸 쓰는 게 아니잖아요. 26년 걸 받을 거를 올해 주총에서 결의해서 요거를 미리 작성해 놓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과거치의 거는 그대로 지급하는 걸 작성해 놓으시면 되고 내년도, 그러니까 25년도 거는 앞으로 4월부터 어떻게 지급하겠다라고 작성해 놓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상여금도 꼭 들어가야 되나요?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넣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는 상여금을 전혀 지급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도 어느 해에 지급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안 넣어놓으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넣어놓고 안 네, 지급 안 하셔도 되죠. 예. 넣어놓으시고 회사가 어려운데 상여금 못 받아갔다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불쑥 내가 상여금을 지급할 때 급하게 정관을 변경할 수 없고 보수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잖아요. 번거로우시니까 그냥 직원들하고 비슷하게 작성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임원보수 규정에 이미 상여금을 규정했으면 지지 힘들지 않아요? 임원 보수 계약서요. 임원보수 규정 저희 정관에. 네네. 예. 이미 상여에 대한 부분, 임원에 대한 상여. 그게 이제 한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보수계약서에는 네. 상여금란이 저희가 작성하는데 여기 급여란이 있고 상여금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여금 지급 안 했으면 안 할 거면 상여금 그냥 빼놓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올해 상여금을 지급할 거라고 여기 써놨어요. 근데 만약에 뭐 하다 보니까 상여금 지급 안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거 이렇게 빼놓으시면 되잖아요. 예. 전혀 문제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관에서 정하는 거는 아마 보통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주총에 의한다, 의사회에 의한다 이렇게만 써놓지 한도를 정해놓는다든지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적어놓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국세청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소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명을 못하면 세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경찰서에서는 증거를 이제 제출해야지 뭐 범인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에서는 이거를 내가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으로 간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세금이 추징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앞에서 양식 보여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임원의 퇴직금 규정보다 급여 규정이 더 중요하다. 여기 기사 중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던 A업체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가 월 2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 기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이 20억 원이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임원의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 20억 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받았다. 그러나 급여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임원의 급여 규정 없이 의미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근로자 중 가장 많은 급여를 수령한 1천만 원과 차액 부담하고 부인됐다. 이런 내용이세요. 예. 보통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에서 퇴직금 규정을 거의 다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뭐 매년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급여 규정은 보수계약서를 만들어 놓는데 그냥 거의 못 봤고요. 제가 막 5년씩 가서 수업해서 만들어 드리는 경우들이 많고 퇴직금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잘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 이거 보수계약서는 거의 안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퇴직금이 네. 2배 이상 못 받게 돼 있잖아요. 2019년부터는 그렇지만요. 예, 5배로 작성을 해놓으실 수도 있어요. 2배에서는 퇴직소득세, 나머지는 소득세 처리되시니까요. 아, 네. 저도 예. 얼마든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세금이 많아서 소득세로. 안 할 뿐이지. 네. 소득세로. 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8월에 이제 부세청에서 저희 이제 업체로 이렇게 자료 요청 서류가 나왔어요. 네. 제가 이제 이런 것 좀 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저기 경기도도 이런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예. 지금 항목이 1번부터 13가지예요. 네. 이렇게 해서 1번에 대표이사 임원 주주 현황 및 변동 내역 법인 등기 정관 사규 및 규정 주주총회 의사로 의사회 회의로 임원급여 상여 퇴직금 지급 규정을 서류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당장 부세청에서 날라오면 올해 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치 5년치 거는 만들기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1번 규정입니다. 1번 규정.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임의에 이제 임원을 이제 급여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비용이 많이 나갔어도 대표임이 내가 보수를 많이 받아갔어도 계약서만 잘 작성해 놓으시면 그냥 그거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급여가 변하는 게 없으면은 네. 한번 작성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급여는 동일하지만 매년 결산 때 똑같은 거를 작성해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네. 저기 세무조사 받은 데는 종업원 수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는 규모는 좀 컸어요. 40명 정도의 매출이 한 40억 정도. 네네. 잠깐만요. 네. 그 주주총회에서 급여를 2개월 했는데 네. 그대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급여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주주총회에서는 한도가 정해지잖아요, 대표님. 네. 예. 총 한도가 정해지지 급여를 어떻게 지급했는지는 없는 거예요. 그럼 예. 급여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대표님. 예를 들어서 10억의 한도를 정해놨는데 연말에 와서 갑자기 한꺼번에 그냥 10억을 받아갔다. 그거는 급여로 안 보는 거예요. 상여금으로 보는 거고 그렇게 상여금으로 보는 것들은 시중에서 괘씸하게 봅니다, 대표님. 괘씸하게 봐서 세금을 5년치 추징합니다. 그러면은 임원 급여 규정만 매년 하고 네. 직원들 급여 규정은 직원분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 한 예. 번만 작성하면 됩니까? 예. 바뀔 때만 하고? 사람이 바뀔 때 퇴사할 때는 뭐 아니고 다시 뽑으실 때 그때 한 번만 작성하죠. 근데 예. 이거는 매년 해야 되고. 예. 어. 그래서 매년 하셔야 됩니다. 보수가 똑같으면 그걸 똑같이 연도만 바꿔서 도장 똑같이 찍어 놓으셔야 돼요.